네, 조금 전 오후 2시 정각부터 전국적으로 일반 국민까지 모두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공습 경보 발령과 경계 경보 발령, 경보 해제 순으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조금 전 오후 2시 정각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무려 6년 만에 다시 네. 실시가 되는 거잖아요. 네. 배경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이번에 오늘 하고 있는 것은 민방위 훈련이 있고요. 게다가 지금 을지 연습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는 한미 합동 네. 군사 연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을지 연습하고 한미 군사 연습은 4년 만에 지금 하고 있고 이 세 개가 통틀어서 아주 궁극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제 올 5월 달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위성을 발사한 다음에 위성 발사체가 서해안에 네. 추락해 가지고 그때도 경보가 발령됐고요. 공습 경보가. 네. 그다음에 작년도에도 울릉도에서 어떤 그 미위성 발사체가 어떤 잔해물이 떨어져 가지고 그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재난 있지 않습니까? 사회 재난, 어떤 비가 와서 뭐 홍수나 이런 대비들, 작년에는 압사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재난에 대비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참여 대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왼쪽 화면이 광화문역이고 서울역 지금 현장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라이브로 진행되는 상황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 국민이 참여 대상입니다. 이번 네. 훈련에서 근데 특별히 제외된 곳이 있다면서요? 네, 지금 긴급 호우가 발생되는 그 57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거든요. 예. 지금 한참 복구가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제외가 됐고 또 이제 제외가 되는 것은 우리가 고속도로에 차량 준행하는 차량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전철이나 네. 또 기차, 또 선박 이런 것들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분 동안, 네. 지금 정확히 15분 동안은 지금 움직이는데 어떤 지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고속도로나 어떤 기차를 운행하는 이런 고객들께서는 15분간 때문에 차를 네. 못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서두를 수 있는 이런 또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불편과 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병원 같은 곳은 정상 운영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원도 추가적으로 지금 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5천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또 방법으로 20분 동안 진행이 되는지 네. 짚어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재난에 대해서 지금 민방위 훈련에서 네. 지금 재난 민방위 그 경보가 울리거든요. 이 경보가 울렸을 때는 지금 민방공 또 경보로 또 분류됩니다. 네. 민방공 경보는 지금 적이나 전시 상황, 전시에 준하는 상황에서 경보를 울리거든요. 첫째 2시부터는 이제 공습 경보가 울리거든요. 네. 공습 경보가 울리면 이제 모든 사람이 적 상황과 대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피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57개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통제가 이루어지고요. 예. 그 이후에 어떤 도로 같은 데서는 운행은 되지만 또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상황에 절차적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분이 지나면은 네. 경계 경보가 울립니다. 이미 공습 상황이 지나고 15분 동안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요. 그러면 차량에 준비해뒀던 사람들은 네. 이제 차량에서 이제 경계를 하면서 운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또 5분 뒤에는 이제 2시 20분이 되겠죠. 네. 이제 경보 해제가 되거든요. 그때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 보면은 정시에 공습 경보가 울리고 또 15분 뒤에 경계 경보가 울리고 네. 또 5분 뒤에 20분에는 경보 해제가 아, 발송이 돼서 이제 원위치로 이제 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알겠습니다. 이미 훈련이 시작이 됐는데 어디가 또 민방위 대피 장소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가까운 대피소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까운 대피소가 우리가 17,000개 정도가 전국에서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안 된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지하에 네. 이제 대피를 하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어떤 집 주변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상황도 발생되거든요.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네이버에 검색하는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는데 네. 오늘 아침에도 약간 좀 속도가 느린 것 같았어요. 제가 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 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현실 상황이 됐을 때는 네이버나 이런 것들이 마비가 될 수가 있어요. 포털 사이트가.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보니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일본에는 큰 대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NH 방송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접속을 해옵니다. 그러면 이제 트래픽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NHK 안에 있는 콘텐츠를 경량화시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NHK에 접속을 했을 경우는 지진 상황의 정보를 듣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보 외에는 모든 것들이 일시간,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잠시 다운되거든요. 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이나 이런 뭐 연속곡, 드라마 이런 것들은 영상 제공이, 정보 제공이 되지 않고 중요한 제공들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트래픽이 굉장히 넓어져서 좋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어떤 안에 있는 콘텐츠를 경량화시켜서 네. 어떤 트래픽이 오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경량화시킬 경우에 트래픽이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벤치마킹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또 자택이 아닌 다중 이용 시설에 있는 경우는 어디로 좀 대피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어떻게 다중 이용 시설, 뭐 백화점, 네. 이마트 어떤 다중 이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관리인들이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네. 또 마이크나 이런 그 방송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에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긴박적으로 상황했을 때 어떤 관리 요원들이 안내하는 이런 것에 따라주면 좋은 요건이 된다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 도로 곳곳에서 차량 이동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통제가 되고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지금 전국에 이제 비상 차로를 그 전국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네. 이번 훈련을 위해서 여기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통제되어 있는 차량은 자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통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각 길로 차를 정차를 하고 또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그 이제 또 경보가 발령이 되면 그때는 경계를 한 다음에 네. 이제 차를 운행해도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차량 이동 통제 훈련 구간 전국 216곳이고요. 현장 모습 지금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도로에서 민방위 훈련과 연결을 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도 함께 실시 중인데요.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우리가 이번 훈련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비상시에 응급 환자를 위해서 어떤 그 긴급 차량이 이송되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길터주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을 오면은 비상 차량이 오면은 네. 길을 터줘야 되는데 1차선, 2차선, 3차선 이런 규정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네. 상황이 좀 앞차선과 앞에 있는 차량과 뒤에 차량이 혼선이 있으면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차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갓길로 차를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저 비상 차량이 이제 1차선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2차선의 경우에는 제가 2차선으로 갑니다. 편도 2차선일 경우에 1차선이 이제 응급 차량이나 이제 비상 차량들이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3차선 이상인 경우에는 어느 차량을 비워주냐면 1차선을 비워주는 게 아니라 2차선을 비워주거든요. 네. 3차선 이상 경우에는 내가 1차선으로 가도 되고 3차선으로 가도 됩니다. 2차선에서 이제 응급 차량이나 비상 차량이 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질서 있는 게 돼야 되고요. 특히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차선을 가게 되는데 비상 차량이나 응급 차량이 어디를 가냐면 갓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갓길에 이제 차를 정차했을 경우에는 위험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일방 통행로 같은 게 있잖아요. 예. 1차선 같은 경우에 이럴 때는 우측에 차를 잠시 정차를 하고 이제 비상 차량을 보내주고요.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횡단보도 있죠. 이 횡단보도 네. 같은 경우에는 파란불인데도 불구하고 응급 차량이 지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횡단보도하는 사람들이 차의 그 차량의 그 횡단보도의 불빛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비상시에는 어떤 그 응급 차량이나 어떤 그 위급 차량들이, 긴급 차량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꼭 확인하고 예. 정지한 다음에 이렇게 횡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인천, 강원, 경기의 접경 지역에서는 기본 훈련뿐만 아니라 추가로 실제와 같은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건 어떤 훈련이죠? 네, 지금 접경 지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네. 접경 지역하고 또 서해안 지역, 또 경기도, 뭐 강원도, 뭐 울릉도 이런 데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화생강 경보나 또 이런 대피 훈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섬에 있는 그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출도하는 저기 섬에서 육지로 어떤 탈출하는 이런 훈련도 하고요.
영종도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상시에 이송 환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들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번에 훈련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상황이 날지 모르니 이번 훈련에 적극 참여하는 이런 자세가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민방위 경보 발령은 지난 5월 백령도 지역 경보 발령 이후에 새롭게 규정이 네. 반영이 됐습니다. 네. 이전과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에서도 지금 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공습 경보가 3분이었는데 어떤 국민들의 어떤 불편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분석에 의해서 1분간만 지금 방송을 하거든요. 또한 그 전에는 어떤 문자로만 돼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지금 음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문자 종류가 발송을 할 때 우리가 위급, 긴급, 네. 뭐 안전 안내 문자 있는데 위급 문자거든요. 공습 경보는. 네. 그래서 긴급 재난 문자 같은 경우는 지진이나 이럴 때 어떤 사회 재난이나 어떤 뭐 천재지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위급 문자 같은 경우는 사이렌이나 이런 것을 휴대폰 조작으로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보가 해제가 되면은 그 전에는 문자로만 오기 때문에 네. 20분, 15분, 20분 때는 어떤 문자가 오기 때문에 그 문자를 받은 즉시 어떤 정상으로 회귀해도 문제가 예.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5월에 재난 문자 등으로 이제 혼란한 그런 혼선도 있었는데 재난 문자 상황에 따라서 종류도 여러 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국민 혼란이 없도록 훈련 전에도 여러 차례 훈련 실시를 알렸다고 하는데 네. 이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문자를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안내 문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도 이런 안내 문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팸 문자로 분류되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제 보지도 않는데 이런 문자들이 오늘 같은 경우나 실제 상황에서는 중요한 정보가 되기 때문에 네. 꼭 그 간단하게라도 한번 문자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우리 각자의 안전 또 가족의 안전,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에 어떤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혼란이 있었을 때는 대피 이유, 뭐 장소, 행동 요령 이런 것들이 빠져서 더 혼란스러웠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발송된 재난 문자 어떻게 적합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모든 것들을 만족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을지 연습하고 지금 뭐 군사 연습, 네. 지금 민방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자세히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훈련과 연습을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을지 연습 같은 경우는 어떤 비상 상황에 대해서 어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우리 그 국민들의 자의적인 어떤 행동이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를 하고 안내 방송을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을지 연습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시나리오가 매뉴얼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을지 연습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민방위 훈련이거든요. 네. 훈련은 매뉴얼이 있다 하더라도 매뉴얼과 달라집니다. 우리가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사이렌 울렸을 때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은 또 부족한 상황에서도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더 네. 유리한 상황과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 플러스 요인의 어떤 학습 방법 이것 때문에 좀 부족하더라도 이번에 부족했던 상황들을 다음 2급 상황에서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피할 때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어떤 지하실로 대피하거나 어떤 피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몸만 가지 않고 우리 또 가족들이 한 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생존 어떤 배낭들 이런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존 배낭에도 무엇을 가져가야 될지 이것도 좀 막막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생존 배낭 같은 경우에서도 핵이나 이런 것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방독 마스크도 있으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또 특히 하나 추가적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지만은 매일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대피로 갔는데 그 약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상비약이 아니라 매일 네. 복용하는 사람들. 그러면 약이 없으면은 또 건강이 악화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약국을 가면 무조건 또 약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의사의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병원을 또 의원을 가야 되는데 네. 가면은 또 시간이 걸릴 뿐더러 만약에 의원이 또 어떤 영업을 하지 않는 진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뭐 하루가 지체돼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병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내가 매일 복용하는 약은 꼭 어떤 생존 배낭이 아니더라도
꼭 가지고 대피하는 것들, 또 어린이나 노약자들도 함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 상황을 알리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19분 8초 이렇게 지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거의 이제 끝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 사례이긴 하지만요. 최근에 이제 하와이나 뭐 캐나다 이런 산불이 발생하면서 재난 문자 외에 다른 전파 수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나왔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하와이가 지금 불이 나서 굉장히 대참사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100년 만에 대참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지금 캘리포니아에서 큰 대형 산불이 나서 85명이 사망하고 600명의 어떤 실종자가 있었을 때 지금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전력을 중단을 하고 지금 사이렌을 경보를 울리도록 제도를 바꿨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가 나기 전에 이게 울리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제도가 좋다 하더라도 네. 실행되지 않으면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직접 실행하지 않으면 효과는 미미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민방위 훈련에도 전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에는 공습 대비 훈련, 또 재난 대비 훈련 이렇게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형 산불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재난 대비 훈련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민방위가 지금 어떻게 지금 민방위 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냐면요. 네. 민방위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정부 주도화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활동을 민방위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민방위 사태에 대비한다는 얘기거든요. 민방위 사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 하나는 재난이거든요. 어떤 비에 의해서, 호우에 의해서 산이 무너지는 사회재난, 아니면 또 자연재난, 예. 또 우리가 압사 같은 경우 있죠. 불이나 어떤 건물의 붕괴에 의해서 재난이 나는 네. 이런 두 가지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정식 명칭이 공습을 대비한, 북한의 공습을 대비한 을지 연습이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재난, 어떤 재난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내일부터 31일까지 인공위성 발사를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훈련이 더욱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공식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4일부터 지금 31일까지 네. 지금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군사 정찰 위성을 예.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훈련을 마쳤거든요. 그러나 지금 내일 당장 이 시간에 또 다시 북한에서 정찰 위성을 쏜다면 네. 아마 이런 방송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습 경보는 실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따라주세요라는 이런 방송이 나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5월 31일 날 정찰 네. 위성이 실패로 인해서 그 잔해물이 서해안에 추락이 돼서 지금 우리가 그때도 지금 경계 경보를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지금 몇 개월 뒤에 2차로 지금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엔진 결함의 문제에 의해서 하자를 완벽한 다음에 이번에 발사를 했는데 이번에 또 2차로 발사한 정찰 위성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 앞전 5월 달보다도 더 큰 잔해물이 서해안에 아니면 수도권에 또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 되면 또 이 상황이 실제로 지금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더라도 이번 훈련할 때 꼭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한반도 지진이 빈번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대비하는 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 건물이 붕괴에 대비해서는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이 붕괴될 때 뭐 동시에 뭐 폭격을 맞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지진이나 외부에 의해서는 1차, 2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무너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아니 무너지기 직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네. 건물로 대피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왜냐하면 건물의 움직임에 의해서 정전이 돼 버리거든요.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지진이나 어떤 문제가 돼 있을 때 건물은 괜찮거든요. 그런데 뭐가 되냐면 문에 나가는 출입구가 열리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집에 갇혀버리거든요. 아니면 집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단의 문이 닫혀버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염두에 주시고 네. 그 상황에 맞게 꼭 대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민방위 훈련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